오늘은 이건 지금 되게 깔끔하게 잘하고. 오늘 커핑 주제가 커핑인데 이게 제가 이 커핑을 배우면서 커피에 대해서 좀 더 뭐라 그러죠, 이 각을 잡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저 커피 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할 때 저기 뭐 큐브레이더 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뭐 이 커피에서 뭐 꽃향기가 나오고 뭐 초콜릿 향이 나오고 뭐 그런 그 전문적인 용어를 막 써가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나는데 무슨 그냥 쓰기만 하고 그 특별한 향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향이 난다 그럴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3년 전, 13년, 12년, 13년 그 즈음에 이제 커피 향이 다양한 향이 난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날까? 내가 이거 앞으로 커피를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이 향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알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던 차에 제일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고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한 게 큐브레이더 과정이었어요. 큐브레이더 과정인데 조금 가격이 세긴 셌어. 그 당시에 일주일에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그리고 교육하고 뭐 시험 보고 교육하고 시험 보고 이런 코스였거든. 근데 22개 과목이었어요. 22개 과목. 22개 과목을 통과해야 이제 그걸 자격증이 나오는 그 코스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하루 종일 그 교육을 하니까 되게 빡세기도 하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하고 막 새로운 걸 같이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거야, 일주일이. 뭐 내가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그냥 휙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커피를 계속 하면서 커핑이라는 걸 하고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커피 평가를 하고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가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커핑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엄청 중요하고 앞으로 커피를 해나감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될 기본과 스킬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커핑이라는 과정을 내가 만들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커핑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퍼블릭 커핑이 있으면은 뭐 누가 오라 그러면 가서 그냥 쫓아가서 그냥 쿠룩쿠룩 한번 맛보고 어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커피를 다른 타인에게 교육을 시키고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커핑이 어떻게 하는 건지는 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만들었냐? SCA가 그걸 만들어 놨어. 커핑은 이렇게 하시오라는 기준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프로토콜을 알지 못하고 그냥 커핑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마추어나 취미반 사람들이 그냥 뭐 해보세요, 뭐 어때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 해서는 전문가라 볼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그 커핑 과정을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이 커핑이라는 거는 커피를 평가하는 건데, 제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커피를 먹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맨 처음에는. 이게 이런 맛인지 저런 맛인지 어떤 향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조금 이제 아리송하고, 이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탁 안 와다 나한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아마 내가 느끼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나. 어떤 커피를 먹어봤는데 어떤 향이 나요? 그러면 뭐 그냥 약간 뭐 꽃향기나 과일향 정도 나고요. 좀 뭐 고소하고 그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거를 딱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바디감이라는 게 좀 어디서 주워 듣긴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표현하는 거지? 이게 용어의 정리도 안 돼 있고 또 뭐 딱 표현하기에는 내가 일단 안 와닿거든요. 내가 인지를 못 한단 말이야. 인지를 못 하니까 표현도 못 하는 거고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커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스페셜티급 커피로 넘어갔을 때는 이거에 대한 향미가 어떤 향미가 나냐라고 내가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해야 고객한테 소개하든 타인에게 이 커피는 어떤 커피입니다라고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뭐야? 그냥 좋은 커피래. 먹어봐. 맛있어. 뭐 이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이 향미에 대한 인지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커핑이 왜 중요하냐? 제가 봤을 때는 커피는 3대 축이라 그랬잖아요. 커피 재료, 생두에 대한 이해, 재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로스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추출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3대 축이라 그랬잖아요. 저기 뭐야? 지난 시간에 우리 뭐 3대 축 배웠잖아. 저거. 서스테이너빌리티의 3대 축은 뭐야? 뭐 환경 사회 경제. 경제적 뭐 이런 3대 축이 있듯이 커피도 3대 축이란 말이에요. 재료에 대한 이해, 재료에 대한 이해, 생두죠. 재료에 대한 이해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 커핑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커핑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로봇도 안 되고 무슨 컴퓨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사람의 미각과 후각, 그죠? 미각과 후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느끼는 미각, 그 다음에 코를 통해서 느끼는 후각, 그걸 관능 평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관능 평가. 그죠? 관능 평가를 많이 들어왔죠? 이 관능 평가를 해야 된다. 커피는 관능 평가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배워야 그거를 또 인지를 하는데 인지는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나는 타고나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나는 진짜 막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 타고나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배워보니까 일정 부분 민감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일반인보다. 그런데 그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지금 아리까리하고 선명하지 않은 그 향미가 인지가 되는데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리고 이거 어디서 따왔냐? 물론 프로토콜은 SCA 기준으로 따온 거예요. 그죠? SCA 기준으로. 왜냐하면 내가 자꾸 그거를 개인적인 그 견해를 개입시켜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해버리면은 통일이 안 되잖아.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거 프로토콜이 어디 거야? 그거요? 저기 그로빈스 권 대표님한테 배웠는데 그거는 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 커핑이라는 게 전 세계 공통 프로토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지나 소비지나 뭐 중간업자나 다 이 공통적인 그 프로토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준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토콜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오늘 핵심은 뭐야? 미각 훈련과 후각 훈련. 미각과 후각을 그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면은 이 한 페이지가 오늘의 그 고민을 그대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잡힐 듯 잘 안 잡히단 말이에요. 이게 커피 향이라는 게. 권선생님
보셨어요? 분필 하나 맞아볼래요? 웬일이세요? 아주 분필 하나 맞아볼래요? 아니 제 라떼한테 했더니 너무 따뜻하게 해놨더니 안 되겠어. 이거 크게 해야지 안 돼. 가만 있어봐. 얼음을 몇 개. 따뜻해서 그냥 얼음을 몇 개 준비했다가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등어리에다 하나씩 넣어. 얼음 하나 그러는데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교안이잖아. 교안. 이거는 교재. 이건 교안. 교안은 뭐야? 강사가 반드시 이 페이지를 보고 설명해야 되는 이거를 교안을 써놨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재만 딱 피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냥 줄줄줄줄 이 교재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생이잖아요. 수강생들이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강사 버전이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이걸 거의 똑같거나,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할 때 어떤 말을 주로 해야 되는가를 이걸 보고 있잖아요. 보면, 이제 여기 커리큘럼 보세요. 커핑의 목적, 이거 왜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미각 훈련에 들어가고, 후각 훈련에 들어가고, 유기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커피 향미의 분석과 평가는 어떤 폼으로 해야 되는가. 요거는 제가 창조한 거예요. 창작. 요 분석 틀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륙별, 이제 그레이드별 커핑 실습.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6번까지 여러분들이 기초를 닦고 나서 커핑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제 이 생각의 틀, 분석 틀이 머릿속에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딱 이해하면서 커핑이 들어가게 되면, 커핑이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커핑을 50번 SCA에서 제공하는 그런 커핑 프로토콜에 의한 커핑 활동을 50번 정도 하면은 인지도가 한 50% 정도 생기다. 반 정도 인지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커핑을 하면은 1년에 52주니까 2주 빼고 50번이 된다. 그래서 1년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영기 강사는 지금 그거를 동의해가지고 나랑 지금 1년 프로젝트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50번. 그 친구는 이제 로스팅까지 해서 로스팅 수업도 같이 하면 로스팅하고 커핑하고 로스팅 커핑 이거를 50번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왜냐면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업장에서 하시던 뭐 여기 와서 하시던 여기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커핑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꾸준함. 데이터가 쌓여야 돼. 데이터가 내 몸속에 쌓여야 된다는 얘기야. 내 코와 혀에 쌓여야 내가 실력이 상상되는 건지,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아무리 글로 이 텍스트로 봐봐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 인지가 생겨야 되잖아. 인지력이 안 생긴다고. 글로 아무리 배워봐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가능성 교육은 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지식으로 기초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실행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교육에는 어쨌든 간에 전부 다 4회로 돼 있잖아요. 3시간씩 4번. 그쵸? 3시간씩 4번으로 짜여 있단 말이에요. 교육이, 커리큘럼이. 그러면은 이 목적과 이제 미각 훈련 1강이란 말이야. 1강. 1강은 미각 훈련 하는 거야. 2강은 후각 훈련 하는 거야. 3강은 유기산하고 커피 향미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마지막에 커핑 실습.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고. 그러면 4강까지 이렇게 이 4강 안에서 이 방대한 내용을
담아서 딱 엑기스만 딱딱 추려가지고 그분들을 커핑을 이제 실전에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라든가 이것도 생소한데 이거를 네 번에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리송해. 그래서 아마 오늘의 지금 이 커핑 교육도 이게 용어도 약간 좀 생소한 것도 많고 막 확 딱 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잘 안 되거나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관점에서 이 커핑의 목적과 미각 훈련, 후각 훈련이 왜 중요하고 또 유기사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기초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을. 근데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 그래서 이 표현 방법도 제가 나름대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가지고 와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분석과 평가는 제가 틀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거 상태로 그 틀에 대입시켜서 어떻게 지금 우리 앞에서 배운 거랑 연결을 시켜서 분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커핑 폼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여기 SCA 폼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기재하는 요령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커핑 실습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본 강의 시작할게요. 커핑의 목적, 요게 중요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생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원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생도 평가는 뭐야? 생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감별해서 품질 등급을 정하기 위함이다. 써놨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 생도 유통 환경이 생도 회사들이 상당히 그 정리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생도 회사에 근무해서 거기서 1차로 그 필터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네가 수입한 커피에 대해서 이 커피는 어떠한 커피고 뭐 기본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커핑 노트도 제공하고 있고 또 저 업체에 따라서는 점수도 제공하는 곳이 있어요. 이 커피는 몇 점짜리 점수다. 몇 점짜리 커피다. 뭐 83점, 뭐 79점. 그러니까 기준은 80점 이상은 스페셜티, 80점 이하는 커머셜 이렇게 큰 기준은 나눠놨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커피가 왔어. 이걸 평가를 했어. 이 저 평가 기준치에 딱 평가를 했는데 적어도 그들이 평가한 점수가 그 근접하게 내가 점수를 줄 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어떤 평가를 이제 블라인드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생뚱맞게 본인들은 뭐 78점에서 80점 사이를 줬다고 치자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딱 오픈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더니 뭐 85점을 다 거의 줬어. 85점, 86점을 줬어. 그럼 갭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남들이 거의 주는 점수에 근접하게끔 내가 평가를 그런 정도의 이 내공이 쌓이게끔 저걸 경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과 또 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 네가 생각한 게 70점, 네가 생각한 게 65점, 내가 생각한 게 80점. 그러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일은 커핑을 통해서 커핑을 했어. 그럼 커핑한 그 시트지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평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식에 의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은 자 이제 자 점수를 다 하나씩 줬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프로그레스부터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야. 자 프로그레스 몇 점 주셨어요? 그러면 7점이요, 7.5요, 저는 8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왜 줬습니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조금 뭐 부정적인 향미가 좀 나서 이렇게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자가 또는 교육자가 아 그거는 지금 이 커핑으로 봤을 때는
그 점수는 조금 너무 박하게 줬습니다. 조금 더 주세요. 그게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플레이버, 애시디티, 애프터 테이스트, 바디 쭉 그 내용이 있죠. 10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대로 나는 몇 점을 줬는데 너는 어떻게 느꼈어? 이걸 계속 한단 말이야. 하면서 아 내가 조금 많이 줬구나. 내가 좀 적게 줬구나. SDT 요 정도의 나는 산미는 8점을 주는 게 맞구나. 근접하게 가능하면 근접하게 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줄 수 있는 점수는 맨 오른쪽에 있는 오버롤 있죠. 오버롤. 요거만 주관적으로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7점, 8점, 9점 나와도 이건 선호도야. 나는 산미 있는 커피가 좋아. 그러면 산미가 좋은 커피는 여기다가 선호도가 좋다고 점수를 줄 수가 있어. 유일하게 요거만. 나머지는 뭐야? 다 객관적으로 줘야 된단 말이야.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느낀 거랑 그 전문가랑 느낀 거랑 가능하면 근접하게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조정을 해줘야, 미세 조정을 해야 내가 교정이 된단 말이야. 그죠? 항목별로. 플레이버는 뭐 몇 점, 애프터 테이스트는 몇 점, 또 애시디티 몇 점, 바디 몇 점 이렇게 주는데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향미의 점수 이거를 인지한 다음에 그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너무 동떨어진 점수를 계속 주거라 그러면은 내가 커핑이 좀 객관적이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서 내가 요 커피는 좀 더 산미를 더 줘야 되는 거구나. 바디를 내가 너무 세게 줬구나. 여기서 칼리브레이션 해가면서 그 행위를 적어도 커핑 활동을 꾸준히 그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실력이 늘어나겠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뭘로 그걸 극복을 한다고요? 많은 경험과 커핑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거고 좋은 방법은 칼리브레이션을 같이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내가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노트라고 있죠. 노트는 뭐를 쓰는 거냐면은 내가 느낀 그 향미들을 쭉 쓰는 거예요. 아몬드, 뭐 구운 아몬드, 땅콩, 뭐 월넛. 그러니까 고소함은 고소함인데 그게 어떤 고소함이야? 그러면 땅콩의 고소함인지 뭐 그죠? 그 호두의 고소함인지 마카다미아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면서 근데 나는 아몬드로 쓰고 최 선생님은 뭐 마카다미아로 썼어. 뭐 그 틀에서는 맞는 거지. 견과류를 느꼈네. 근데 그거는 그쪽의 견과류보다는 좀 이렇게 월넛 쪽에 가깝다. 라면 내가 교정이 되겠죠. 다음에 그 커피를 만났을 때, 요 향은 월넛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교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게 내 실력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욕심을 내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면 끝이야, 끝. 그래서 생두평가 나왔죠? 나번에 생두향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감별하여 품질 등급을 객관화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커피를 내가 몇 점을 줄 건지 또 어떤 향이 나는지 이거 감별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죠? 그다음에 다 생도 정보와 컨디션을 파악해서 로스터 등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생두회사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 그죠? 컨디션 파악해서 우리 같은 로스터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잖아. 정보를. 이게 바로 생두평가를 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라는 평가를 통해서 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구매를 하기 위한. 이거 진짜 몇 컨테이너 사러 이제 현지에 가서 커핑을 하면서 이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진짜 가격 잘못 매기면은 자칫 잘못하면 진짜 바보 될 수도 있잖아요. 남들 다 10,000원에 사는 거 나는 11,000원에 사면 10%를 더 주고 산 거잖아. 바보 된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커피는 78점짜리 커피입니다. 자신 있게 그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실력이 딸리면 어때? 옆에 같이 가는 사람들 묻어가가지고 내 목소리를 못 내는 거야. 내가 바이오엠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 생두 회사에 근무하는 이 현지 가서 이제 생두 구매 담당자들은 진짜 엄청난 그 내공을 쌓고 있고 저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더라고 실제로. 우리는 뭐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 이 커피가 어떤 몇 점짜리 커피일까요? 또 고객이라든가 이 수강생들한테 기초적인 설명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단 말이야. 그 정도의 인지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어디까지라고? 기초적으로 50번. 커핑 50번. 예? 커핑 50번을 해봐야 그냥 뭐 퍼블릭 커핑 말고 실제로 이 커핑지에다가 기재를 하고 그죠? 정확하게 내가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커핑한 그 결과치를 50번은 쌓아야 여러분들이 50% 정도 인지력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원두평가는 로스팅 후에 관능평가란 말 제가 설명드렸죠. 후각과 미각, 인간의 이 후각과 미각을 통해서만 커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배전도와 로스팅의 완성도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에스프레소, 드립 등 최적의 추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기본적인 평가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로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딱 온도 평가를 했더니 이거는 진짜 에스프레소로 지난번에 하나 사례가 있잖아요. 어떤 chen 선생님이 이거 사왔잖아. 어디 갔어? 이 커피를 사오셨잖아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원두 평가를 한 거잖아. 원두를 사왔잖아. 그래서 평가를 해봤어. 그랬더니 막 먹어봤는데 요거는 한번 라떼로 한번 먹어보자고 딱 했는데 그때 치즈가 빵 터진 거거든. 권 선생님 이거 느꼈죠? 그때 먹어봤죠? 네. 그때 같이 먹어봤을 때 그래 이렇게 이제 원두 평가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지. 평가를 해서 자 이건 핸드 드립도 먹어보고 에스프레소도 먹어보고 아메리카노도 먹어봤는데 라떼도 섞어서 먹어봤어. 그랬더니 와 이거는 라떼에 최적화된 또 새로운 맛이 발생을 했더라. 에스프레소, 드립 등 최적의 추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기본적인 평가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커피를 이제 한번 먹어보고 맛있네, 맛없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 정도의 향미면 이거는 에스프레소로 마시는 게 한번 더 맛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해봐. 이 커피는 우유랑 섞였을 때 더 맛있을 것 같아. 포텐셜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해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한 거잖아요. 야, 이거는 라떼로 했을 때 더 맛있더라. 그러면 다음에 이 커피를 샀을 때 라떼를 해서 훨씬 더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또 라떼 비율도 뭐 1대 3이 좋더라. 1대 5가 좋더라. 추출은 뭐 짧게 하는 게 좋더라. 이런 디테일함까지 다 공유를 함으로써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극강의 어떤 그 향미를 즐기는 방법까지 공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약에 고객한테 팔았어. 그럼 고객한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 커피는 라떼로 드시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죠? 그럼 집에서 어떻게 먹어요? 집에서 라떼 드실 때는 뭐 라떼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1분 30초 데우신 다음에 프렌치 프레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50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거품이 살짝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커피를 진하게 핸드 드립으로 추출하셔가지고 드시면은 맛있는 라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제한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래서 생두평, 원두평가 다양한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렌딩의 기초자를 활용하고 커피 신메뉴 개발 등에 참조하기 위함. 요 얘기는 뭐냐? 블렌딩.
지난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만들링을 로스팅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먹어봤더니 아 이거는 무게감, 묵직함이 너무 좋고 바디감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기 우리 저 에스프레소 블렌딩이 조금 무게감이 떨어져. 그러면은 거기다가 만델링 한 10%만 넣어봐. 10에서 15% 정도만 넣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블렌딩의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냥 평가하고 좋은 커피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 소비자의 선호를 상품 개발에 반영하여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뭐 트렌드가 뭐 좀 쓰지 않은 커피, 뭐 단맛 좋고 뭐 이런 커피가 유행이다. 그럼 딱 이걸 먹어봤는데 너무 쓴맛이 너무 강하게 나와. 그럼 그 커피는 블렌딩에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그 커피의 특징을 충분히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활용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프로토콜이 나오죠. 공간적인 환경. 이게 다 저기에 나와 있어요. 그 프로토콜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조용한 실내 분위기. 좋은 채광. 기준도 나와 있죠. 1200 룩스라고 나와 있잖아. 빛의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200 룩스면 형광등 있죠. 형광등 하나 켜 있는 거. 그 정도 상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카페잖아요. 이건 밖에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빛이 몇 개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한 1000 룩스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야 아마.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채광 기준이. 그리고 적정 온도. 너무 추운 데서는 안 되고 너무 더운 데서 안 되잖아. 지금 적정 온도잖아. 23도. 적정 온도죠. 네, 보시고. 그다음에 원도와 물의 적정량. 지난번에 배웠죠? 0.055g per 밀리리터. 밀리리터는 뭐예요? 커피에 담기는 볼의 크기. 그걸 어떻게 측정한다고? 저울에다 놓고 물을 부어보면 돼. 그러니까 찰랑찰랑할 때까지 들어가는 양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미리수를 재시고 거기에 0.055를 곱하면은 원두를 몇 g을 넣어야지 나오죠? 그럼 저희 200ml 볼이었죠 아까 지난번에 거기에 몇 g이 나왔어요? 0.055를 곱하니까 12g이 나왔죠. 11.5인가 12g이 그 정도 나왔죠. 그래서 그 정도의 원두를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농도란 얘기 농도.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연하게 해도 안 되니까 이 기준에 하시오라고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SCA에서. 그래서 0.05 기준으로 무조건 하면 된다. 그 크기와 상관없는 거죠. 그 그릇이 크면은 그만큼 원두의 양도 많아지는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샘플 로스팅 시간은 8분에서 12분 사이에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로스팅 한 것은 상온에 보관해야 되고 가능한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평가를 한다. 요거는 세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요 기준에 맞춰서 이 시간 안에 평가를 해야 그게 기준에 부합된 평가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장비는 US 메쉬 시브 사이즈 20에 해당되는 거. US 메쉬 시브 사이즈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망이야 망이 있어. 이건 시브 사이즈 20, 이건 15, 17, 18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 20에 채 쳐서 70% 이상 통과해야 된다. 이거는 그 그라인더의 균일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너무 그 균일성이 없으면은 통과를 못 하겠죠. 70% 정도. 그러면은 이 그라인더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분쇄 장비, 뭐 이거는 뭐 적정 모델이라는데 왜 이게 적정 모델이라고 써놨느냐? 물도요 공부하려면은 물도 이게 과목 하나가 나와요. 물도 과목 하나가 나온다고. 이 보면은 ICS 8.0이라고 됐죠. 이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죠. 무기물 함량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 물마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칼슘 뭐 몇 미리 돼 있고 뭐 나트륨은 얼마, 칼륨은 얼마 돼 있죠.
이것을 이 기준을 다 봐가지고 물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뭐를 평가하냐면 경수냐 연수냐 이거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 경수 연수를 평가하고 그 거기에 들어있는 말하자면 그 용존 고용분들 있죠. TDS 그러잖아요. 용존 고용분. 이게 미네랄이 얼마나 녹아 있느냐 그걸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너무 많으면 뭐가 되겠어? 경수가 된단 말이야. 경수지 경수. 무거운 물이 되는 거야. 적게 포함되어 있으면 연수가 되잖아. 그죠? 그 적정량이 있어야 돼. 왜? 이게 커피 맛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너무 많아도 커피 맛을 너무 좀 안 좋게 만들고 너무 적어도 또 이 맹탕이니까 그런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준에 딱 보니까 ICS 8.0 이게 가장 무난해. 그래서 ICS 8.0을 권하는 거예요. ICS 8.0 또는 또 다른 뭐죠? 제일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저거 있죠. 삼다수나 이게 삼다수지. 이거 한번 보시라고. 삼다수. 봐보세요. 여기하고 표기가 틀려요. 네. 그죠? 틀리죠? 네. 어떤 거는 뭐 칼슘 같은 거는 훨씬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삼다수는 경수에 가까워요. 경수. 미네랄이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에비앙 있죠. 에비앙. 에비앙은 제일 경수예요. 제일 경수. 우리나라에서 물 나온 것 중에서 제일 경수. 그거 보면은 막 미네랄 함량이 엄청 들었어. 그러니까 이 커핑에는 별로 좋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그 커핑 과정이 있을 텐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정수된 물 이 정도는 무난하지만은 정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커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 기준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좀 측정하기 어렵다. 측정 도구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ICS 8.0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그게 딱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죠? 왜? pH 몇 이게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커핑볼 사기 또는 유리 재질이라고 돼 있죠. 커핑볼도 딱 그 기준이 있어요. 걔들이 해놓은 거예요. 300에서 350 용량. 커핑 스푼 운동금 한 게 가장 좋은데 운동금은 비싸니까 스테인리스 재질도 가능하다. 5에서 7mm 한 숟갈 떴을 때 이거예요. 기준이고요. 그건 이제 그라인딩 이거는 이제 커핑 요령이죠. 순서. 커핑 순서 그라인딩해서 향 맡고 이거 향은 또 두 가지가 있잖아. 마른 향은 프레그런스, 그죠? 젖은 향은 아로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른 향 맡는 거는 프레그런스라고 그러고 젖은 향은 아로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에 프레그런스 아로마 있죠? 그러니까 윙 갈았어. 갈자마자 이제 바로 프레그런스를 맡잖아요. 그게 이제 마른 향을 맡는 거고 물 부으세요. 물 딱 부었어, 그죠? 물 붓고 4분 있다가 이제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4분 동안 맡는 게 아로마란 말이에요. 아로마. 그래서 그 스톱워치 가지고 시작하고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시에 물을 같이 부어야 되니까 테이블에 이제 뭐 이런 테이블이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깔아놓고 한 세트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6개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한 테이블에 깔아놔야 될 이 테이블이 이렇게 길게 있다면은 이제 6개를 깔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뭐 현장에 가면 뭐 커핑을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깔아놓고 막 꽉 하잖아요. 그러면은 5개씩 못 하니까 3개씩 깐단 말이에요. 한 컵당, 한 커피당 3컵씩 깐다고. 그 컵을 3개씩 까는 이유는 뭐예요? 컵마다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향미가. 그래서 3개씩 까라는 거죠. 근데 기본은 5개 까는 거예요. M자로 까는 이렇게. 그죠? 젖은 향 맡고 4분 경과 후 부유물 깨기. 그래서 부유물 깨기는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한 번, 두 번 밀고 이게 수저로 이렇게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 숫자의 그
수조의 그 뒤쪽을 이렇게 맡으면서 마무리 짓는 게 이게 브레이킹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킹 했으니까 부유물 제거해야 되겠죠. 부유물 제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2개 떠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조금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 스톱워치를 누르고서 4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을 때, 그럼 14분이 지났잖아요. 14분이 지났을 때 이제 커핑하는 온도가 적정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빨리 해도 되겠지만은 혀 D잖아.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커핑을 시작한다는 거죠. 커핑을 시작하고 몇 도까지 한다고요? 상온까지 떨어질 때까지. 상온이 뭐예요? 35도, 36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하면 그게 시간이 한 35분 걸려. 35분 동안 커핑을 하는 거야. 계속. 그 시간에 뭐 해?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기재를 해나가면서. 그죠? 자, 이거 뭐 프레그런스 아로마 몇 점 체크했어. 플레이버 몇 점 쭉쭉쭉 이제. 자, 점수를 줘가면서 계속 또 커핑하고 한 바퀴 돌고 또 커핑하고 한 바퀴 돌고 커핑하고. 그러면 온도가 뜨거웠을 때부터 점점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 커핑을 이제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쭉 가다가 좀 안 좋은 커피들은 쭉 뭐 산미가 유지되다가 어느 정도 식었을 때 산미가 뚝 떨어지거나 어떤 향미가 딱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커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유니포미티 이게잖아. 균일성. 유니포미티 균일하냐. 이게 보면 이런 항목에서는 균일하지 않은 것들은 좀 점수가 떨어지게 나오겠죠. 뭐 그런 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쭉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 점수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해 나가면서 하되 여기 보면은 체크하는 요령에서 여기 보면 이게 쭉 이 눈금이 있잖아요. 네. 눈금에다가 맨 처음에는 눈금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체크한단 말이에요. 체크를. 그럼 이게 7점이야. 내가 처음에 맡아봤을 때는 7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어보니까 7.5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두 번째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먹어보니까 7점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체크한 게 보이죠? 순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7점이구나. 그리고 7점에다 체크를 하고 여기 이제 파이널 이제 스코어 쓰는 데가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7.0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다 7.0이라 쓰지 마시고 여기다 먼저 체크해. 한 바퀴 더 돌아. 뭐 2번, 3번 계속 돌았잖아. 헷갈리면 그냥 계속 놔뒀다가 요거 커피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최종적으로 요건 7점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7점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지. 맨 처음에 봤을 때 7.0, 뭐 좀 먹어보니까 7.5, 두 번째 7.5, 세 번째는 확정적인 거는 7.0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봤을 때 처음에는 7.0 해줬다가 두 번째는 7.5 해줬다가 다시 7.0으로 확정을 했구나. 그래서 7.0을 줬구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커핑 폼이 이건 SCA가 제공한 커핑 폼이지만은 또 COE가 또 제공한 커핑 폼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틀리죠? 보셨죠? 어디서 폼이 있어. 또 폼이 찾아보면 나오거든. 근데 그냥 요거는 SCA 거를 먼저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다른 그 폼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는 유니포미티, 클린컵, 스위니스는 그냥 10을 줘버려 그냥. 왜냐면 그거를 잡아내기가 정말 전문가 아니면 쉽지가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일반 커핑에서는 거의 10을 거의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의미는 그렇다. 유니포미티는 균일성인데 균일성이 처음 이 온도가 높을 때 먹어본 커피 맛과 그 떨어졌을 때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걸 유니포미티로 본단 말이에요. 클린컵은 딱 먹어봤는데 이게 약간 탁한 커피가 있잖아, 그죠? 탁한 맛의 커피가 있고 깔끔한 커피가 있잖아. 깔끔한 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윗니스는 단맛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재를 한다. 점수 스코어 주는 파이널 스코어 주는
오른쪽에 위에 다 그걸 점수를 주고 체인트나 폴스가 나왔을 때 그거는 마이너스를 치고 파이널 점수 그래서 위에 거 빼기 요거는 파이널 스코어가 된다. 그다음에 노트에다가는 자기가 느낀 점을 느낀 향미들을 쭉 느낀 대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레그런스에서 뭐 사과 향이 나왔어. 그럼 사과 쓰는 거야. 애플이라고 써도 되고 사과라고 써도 되고. 그다음에 뭐 아로마 맡아봤더니 이건 또 뭐 새로운 무슨 감자 향이 났어. 감자라고 써. 플레이버에서 이건 뭐 진짜 뭐 무슨 과즙을 먹은 듯한 뭐 오렌지 향이 났어. 오렌지 맛이 났어. 플레이버에서 오렌지 써주고 뭐 acidity가 했더니 와 이거는 산미가 뭐 진짜 뭐 레몬의 산미가 났어. 레몬 또 무슨 뭐 어떤 산미 이런 식으로 써내라는 거예요. 바디는 뭐야? 헤비 바디, 라이트 바디, 미디엄 바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뒤에 다 표현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감별 시간은 35분 전후로 한다 그랬잖아요. 뭐 진행자의 저걸 따르면 되는데 진행자가 뭐 30분 정도 됐어. 근데 어느 정도 다 뭐 대부분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커핑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칼리브레이션으로 들어가면 돼요. 프레그런스 아로마 마른 향, 젖은 향 10점. 플레이버는 커피의 고유의 향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맛. 그러니까 혀가 느끼 미각, 맛. 어떤 맛이 나느냐. 그걸 플레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향미긴 향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맛이다. 왜? 향은 어디 있어? 아로마가 있잖아. 프레그런스 아로마에서 향이 있잖아. 플레이버는 맛을 여기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프터 테이스트 후미잖아요. 후미의 의미는 이게 먹어봤는데 이 넘기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는 향들 있죠. 이렇게 이 비강에서 올라오는 향 있죠. 그게 좀 좋은 애들이 있거든. 그걸 후미라고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바디감은 아시죠? 질감. 질감인데 이 머금었을 때 이제 무게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금었을 때 이게 쓴맛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초보자들이 좀 실수하는 게 쓴맛이 이제 바디감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 입안에 머금었을 때 이거 쉽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치찌개 끓였어. 그냥 한 입 먹었어. 거기다가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먹었어. 어떤 게 더 바디감이 좋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참기름 넣었을 때 바디감 꽉 차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커핑을 했을 때 거기에 그 지방 성분이 있잖아. 기름 성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 많이 나오면은 바디감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커피 질감. 산미는 이제 신맛인데 단순한 신맛이 아니라 단맛이 받쳐주는 신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미는. 그래서 커피 용어에서 산미, 신맛이라고 안 하고 산미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산미라는 표현은 단맛이 받쳐준 신맛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일에서 얘기하는 신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귤을 하나 먹었어.